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50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템플릿, 코KR,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원점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고 XY 평면을 선택하면 화면 가운데에 스케치 작성 버튼이 생성되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굉장히 치수는 복잡해 보이지만 어, 거의 돌출이나 구멍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큰 치수를 보면 아래쪽에 치수가 130인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우측면도가 13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130인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지금 뚫려 있는데 크기가 50에 50입니다. 그리고 목깎이들이 되어 있고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사각형과 가운데 사각형을 그려서 엽전 형태로 된 부분을 돌출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말고 직사각형 아래에 있는 중심 사각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원점을 클릭한 다음 가로 130, 높이 130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중심으로 50, 50 크기의 사각형을 작성해 줍니다. 자, 이 2D 상태에서 못깎기 못따기를 하고 3D로 가도 되지만 3D 상태에서 못따기 못깎기 하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바로 돌출을 하는데 돌출의 높이는 우리 우측면도에 보면 12mm 두께로 돌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으로 가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돌출되는 영역은 바로 이 두 부분이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이 되겠고, 자, 거리는 12mm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F6을 한번 클릭했을 때 도면의 등각투상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자유회전한 다음에 홈뷰 맞추고 홈뷰를 맞춘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하는 작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F6을 누르면 홈뷰 상태로 변환이 됩니다. 항상 어, 이 부품을 등각투상도하고 동일한 형태로 홈뷰 상태로 바꾸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먼저 못따기 못깎기를 보겠습니다. 자, 못따기는 보시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부분에 거리 20mm씩 못따기가 되어 있고, 자,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는 못따기 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보시면 이 아래쪽에서 이 선에서부터 위쪽까지가 10mm이고 이 선에서부터 이 구멍까지가 10mm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10mm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mm가 아니고 치수값이 현재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치수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바로 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값은 C 5mm로 이 값은 5mm로 못따기 하라는 주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m 못따기와 5mm 못따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스케치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못따기, 못깎기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20mm 클릭해주고 20mm 클릭해주고 자 5mm로 클릭
클릭, 선과 선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2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3D 상태에서 못따기를 선택하시고 거리를 변경해서 못따기 20mm, 5mm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자, 여기 둥글게 또 안쪽은 목깎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목깎이 치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서에 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 2mm로 목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을 목깎이 선택하고 2mm 해도 되는데 마찬가지 이 부분도 스케치 상태에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못따기에서 목깎이로 변경하고 목깎이 반지름은 2mm입니다. 그래서 선과 선을 클릭하면 못따기가 적용됩니다. 목깎이가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목깎이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스케치 닫기하고 목깎이가 2mm씩 적용됐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하면 자, 돌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목깎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목깎이 되면서 경계가 사라져서 전체 돌출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출을 편집하고 싶다면 돌출 왼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피처 편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역을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채워지기도 하고 Shift 누르면 선택한 영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작업에 지금 못깎이 2mm와 못따기 5mm, 못따기 20mm와 전체 사각형,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 부분까지 돌출 한 작업에 우리가 작업을 모두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D 상태에서 스케치를 마무리한다면 좀 더 빠르게 돌출 왼쪽에 있는 과정을 줄일 수도 있고 그게 불편하다면 한 작업씩 차례대로 여러분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뒤쪽에 있는 이 수문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보시면 수문선이기 때문에 뒤쪽에 작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은 12mm이고 거리는 외형선으로부터 21mm 끝점이 되게끔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오른쪽 우측면도에 보면 4mm 두께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뷰큐브에서 모서리 꼭지점 뒤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하고 뒷면을 본 상태에서 면을 클릭해서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직사각형 아래에 보시면 슬롯이 있습니다. 자, 슬롯을 선택하고 슬롯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거리 상관없이 클릭해 준 다음 지름값은 12mm였습니다. 12mm가 되도록 슬롯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고 치수를 넣으면 지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슬롯을 그릴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리면 슬롯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끝나는 쪽에서 지름이 들어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자르기를 해보면 이 선과 이 선을 형상 투영을 준 다음 이 선을 투영하겠습니다. 형상 투영으로 이렇게 투영하면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자, 투영을 하고 나서 자르기를 했을 때 자르기를 선택하고 자르기를 했을 때 자, 치수가 있으면 없는 쪽은 그냥 잘라집니다. 그런데 치수가 있는 쪽은 자르다 보면 치수 때문에 잘리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수가 슬롯을 그릴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안쪽으로 잘리는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슬롯은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슬롯에 수평을 맞춰 보겠습니다. 수평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고 이 원점과 슬롯의 중심점을 구속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수 슬롯에서부터 점까지 자, 원래는 이 끝점이 잘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이 거리가 21mm였습니다. 그럴 땐 선택을 치수를 선부터 하시고 이렇게 커서 모양이 중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중간을 가져가면 접선 형태로 거리 21mm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끝점에 맞추어서 그래서 선에서부터 먼저 클릭하고 나서 호 쪽으로 가져가면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평 구속 조건을 한 번 더 하든지 이렇게 구속을 주면 완전히 선이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딜리트 하겠습니다. 다시 수평 구속 조건으로 수평 구속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돌출로 3D 모형의 돌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형상 투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닫힌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내기로 선택을 하고 자, 폭은 6mm였습니다. 4mm였습니다. 그래서 폭은 4mm로 작성해서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홈뷰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가운데 보시면 구멍이 15mm 위에서부터 15, 아래에서부터 15, 오른쪽에서부터 32, 왼쪽에서부터 32mm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보시면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고 높이가 있는 즉 카운트 보호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그 치수는 바로 이 부분을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 이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면도 쪽으로 그려져 있는데 2 곱하기 파이 8, 즉 두 개가 있으니까 위쪽의 지름은 8mm이고 그 다음에 DP, 즉 카운트 보호의 큰 지름의 깊이는 5mm이고 그 다음 아래쪽에 2 곱하기 파이 4.5, 작은 쪽의 지름은 파이 4.5mm인 카운트 보호 형태로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보호를 잘 모르겠으면 구멍으로 먼저 4.5mm 구멍을 전체 관통으로 스케치해서 돌출하고 그 다음 8mm 구멍을 5mm 두께로 뚫는 방법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앞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에서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점을 선택하고 이 정도 위치, 그 다음에 아래쪽 위치에 있습니다. 자, 점의 위치 치수를 이용해서 구속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32mm, 32mm 아래, 그 다음 오른쪽에서도 32mm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는 15mm 위치, 아래쪽에서도 15mm 위치에 점이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구멍을 선택합니다. 자, 2020 버전 되면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림의 이제 모양들은 좀 달라졌지만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단순 구멍과 택구멍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카운트 보호 형태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카운트 보호를 선택을 해주면
치수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자, 일단 전체 관통으로 되어 있는지 거리인지 옵션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관통으로 뚫려 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큰 쪽의 지름 바로 8mm였고, 그 다음 DP 높이가 5mm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이 4.5mm만큼 치수를 가진 카운트 보호 형태로 돌출되는 작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홈뷰를 봤을 때 도면과 동일하게 F4로 살짝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작성되는 카운트 보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쪽 부분입니다. 자, 앞쪽 부분을 보시면 자, 이쪽 부분입니다. 위아래 대칭으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칭 형상으로 대각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폭이 20이고 높이가 30이고 아래쪽에서부터 10mm 거리를 띄워진 사각형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때도 사각형, 그냥 사각형 말고 중심 사각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중심 사각형으로 자, 선택을 하는데 폭이 20, 탭키 누르고 세로 크기가 30. 그 다음 이쪽에서도 중심 사각형으로 폭이 20, 탭 30 크기의 사각형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왼쪽 끝점과 이 끝점을 수직 구속하면 되고, 이쪽도 끝점과 끝점을 수직 구속하면 일자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치수를 위에서부터 우리가 10mm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치수도 바로 10mm였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가 완성이 되면 자, 돌출을 주셔야 하는데, 돌출의 거리가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바로 이 위쪽에 6mm만큼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에 목깎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목깎이 반지름은 주설을 보면 2mm입니다. 그래서 목깎이를 2D 상태에서 선생님은 목깎이를 2mm를 각각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쪽과 선을 2번 각각 클릭해 주면 됩니다. 선을 한번 클릭, 이쪽 선 한번, 세로 선 한번 클릭. 그러면 목깎이 2mm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을 하고 영역 선택한 다음 자, 잘라내기 거리는 6mm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운데 구멍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크기는 14에 폭이 12mm인 사각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면이나 또는 이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두 점 중심 사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서 12와 14mm, 이쪽도 중심 사각형으로 12와 14mm로 그리겠습니다. 자, 중간 위치에 오기 때문에 이 세로 폭이 30이므로 30에서 14를 빼면 16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치수는 이쪽에서부터 이 선까지 거리가 바로 8mm를 주면 중간 위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가로는 20에서 11을 빼면 8mm이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부터 치수를 4mm로 주시면 중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선택하고 위에서부터 8mm, 왼쪽에서부터 4mm 위치가 되면 중간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 부분도 보시면 목깎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부 다 2D 상태에서 목깎이 2mm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을 한번 클릭, 반대쪽 클릭. 자, 모서리를 클릭 2번 하셔도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다른 이 중심 사각형과 목깎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선을 클릭하고 선과 선을 클릭하고 이쪽 선은 네, 선과 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도 선을 각각 2번씩 각각 클릭하면 목깎이 처리를 하고 나서 돌출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닫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을 하면 자,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선택하고 자, 잘라내기를 선택한 다음 전체 완통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 지금 금방 작업한 사각형 위쪽에 보시면 이쪽도 지금 카운트 보호가 형태로 위아래로 2군데가 있는데 잘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수문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은 바로 이 뒤에서 크기가 더 큰 카운트 보호 형태의 구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멍의 치수가 어느 쪽에 표시되어 있냐면 바로 이쪽. 자, 우측면도 쪽에 자, 이 구멍을 가져와서 이쪽에 이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치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쪽이 더 큰 구멍이고 그 구멍의 지름은 4 곱하기 파이 6. 즉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파이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DP 값. 그 6mm 구멍의 깊이가 뒤쪽에서부터 4mm 크기를 가진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 4 곱하기 파이 3.5 즉 작은 구멍 즉 이 앞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작은 구멍이 파이 3.5 4개가 되는 3.5 구멍이 4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수는 자 바로 이쪽에서 스케치를 하시면 안 되고 뷰큐브를 뒤쪽으로 회전해서 뒷면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점을 선택을 하는데 치수, 점을 선택하고 이 사각형 위쪽과 아래쪽에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위쪽과 아래쪽에 클릭해 줍니다. 자,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자, 이 선의 중간점과 점을 수직 구속시켜주고 점과 수직 구속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점과 수직 구속해주고 아래쪽 중간점과 아래쪽을 수직 구속하셔도 됩니다. 자, 둘 사이의 거리는 22mm이고 자, 잘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 보시면 이 외형에서부터 4mm 크기를 가집니다. 전체가 30이었으니까 30에서 22만큼을 빼면 8mm인데 대칭이니까 위아래로 4mm만큼 간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을 하시고 이 점에서부터 이 거리가 바로 4mm가 되고 아래쪽도 이 선에서부터 점까지 거리가 4mm가 되는 것입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치수, 선과 점의 거리가 4mm. 다음 이쪽도 선을 클릭하면 형상 투영되면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mm로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4개를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3D 모형의 구멍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카운트 보호 마찬가지로 선택합니다. 치수가 보시면 우리가 오른쪽에서 6, 4, 3.5였습니다. 그래서 큰 구멍의 크기가
6, 그 다음에 DP 값이 4, 작은 구멍의 지름이 3.5mm였고 전체 관통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면 자 F4로 살짝 회전해 보면 자 뒤쪽이 더 크고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홈뷰 상태로 앞에서 보면 작은 구멍만 보이고 뒤쪽에 큰 구멍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F4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뒤쪽에 큰 구멍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카운터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 주서에 보시면 뭐 주서를 적용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스케치를 완성할 필요가 없는 도면이 완성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50과제 3D 부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50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